자, 유한공고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승엽입니다. 저는 이름이 야구 선수랑 같아서 항상 이승엽이라고 전설적인 야구 선수라고 소개를 하면 나중에 꼭 박찬호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승엽입니다. 이승엽. 고마워. 유한공고를 제가 지나다닐 때는 많이 봤는데 직접 들어와 보기는 처음이에요. 직접 들어와 본 건 처음인데 여러 가지 인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그 명문 학교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유일한 박사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알던 분이고 개인적으로 알았다는 건 아니고 저는 알지만 그분은 잘 모르셨죠.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존경 많이 받는 분이고, 그래서 학교 안에 들어왔는데 학생들이 나를 보고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들을 막 하더라고. 이런 그 분위기를 제가 민사고에서 받았어요. 민사고에서는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다 살죠. 한복을 입고 전부 다 인사를 막 하는 거야. 다른 고등학교들은 별로 그런 일들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역시 우리 유한공고등학교는 좀 다르다. 그 앞에 처음에 들어와서 봤던 말이 정직이라는 말이 써 있어서 우리 학생들은 다 정직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보통 수업할 때 강의실에 들어오거나 하면은 뒷자리에서부터 앉는 학생들이 많아요. 일진들이 보통 뒤에 앉지. 근데 우리 오늘 보니까는 앞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서 앉는 것을 보고 평소에 교육을 제대로 받았구나. 훈련이 잘 되어 있다. 남학생들은 군대 가서 좀 덜 맞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우리 훌륭하신 유한공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모시고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여러분들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포함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제도들이 있으며 그 제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합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 현황을 보면 크게 나누어서 공무원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은 교육청과 시도청으로 나뉘고요. 교육청 시험은 보통 5월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5월에 있었고 내년에도 아마 5월일 거예요. 매년 그래왔으니까. 시도청 시험은 10월에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지방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국가직 공무원은 8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지역인재라고 해서 8월에 시험을 주로 보는데 지방직과 국가직 공무원 두 가지의 차이는 둘 다 똑같은 9급 공무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9급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지방직 공무원은 시험 과목이 전공 과목을 시험 봅니다. 건축과라면 건축 구조와 건축 계획, 그리고 물리. 기계직이라면 기계 일반, 기계 설계, 물리. 그리고 전기라면 전기 이론, 전기 기기, 물리. 물리는 다 공통이죠. 우리 유한공고는 전기, 기계, 건축 이렇게 세 가지, 세 종류의 직렬에 대해서 시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 세 가지는 그러한 전공 과목들을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보는 것이 지방직 공무원이에요. 교육청과 시도청. 그리고 가운데 있는 지역인재 국가직은 시험 과목이 달라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국어, 영어, 한국사 시험을 봅니다. 일반 9급이랑 같은 문제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저거는 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경쟁률이 낮아요. 그리고 자격 요건도 좀 까다로워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공사,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가 한국철도, 한전이 제일 이제 대표적이죠. 가장 어렵기도 하고 그런 쪽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으냐? 개취죠. 개인 취향이에요. 공무원이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공기업이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돈은 공무원보다는 공기업이 좀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을 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유들은 다 알죠.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보통 무슨 생각이 나나요? 안정적, 안 잘린다. 삼성에 들어가는 거, 삼성은 돈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근데 일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근데 삼성은 언제든지 잘릴 수 있죠. 그리고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이번에 삼성 입사시험에서 토사구팽에 나오는 동물이 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답니다. 토사구팽이 뭔지, 토사구팽에 나오는 동물이 뭔지 아는 사람? 토끼, 사슴, 구렁이, 펭귄? 여기서 웃는 거야. 너무 안 도와주네. 우리의 유머는 이런 식입니다. 이런 고급 유머 코드를 빨리 이해를 해야 1시간 정도 즐거울 거예요.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하고 잠깐 질문 좀 받고 그럴 예정인데 계속 이런 식의 아재 개그들이 나옵니다. 빨리 적응하는 것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지름길이죠. 자, 토사구팽은 무슨 뜻인가요?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토끼랑 개가 답이에요. 근데 이거를 틀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사를 하고 나서도 계속되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상사와의 갈등 그런 것 때문에 삼성에 입사한 사람들의 한 절반 정도가 3년 정도 이내에 퇴직을 한다라는 기사도 난 적이 있죠. 힘들어요. 근데 공무원은 거기에 비해서 되게 좋죠. 일도 많지 않고 설렁설렁 해도 되고 대충 해도 안 잘리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공무원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에 대해 욕을 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정작 되고 싶은 거는 공무원이 1위. 경상북도 상주에 상주공고라는 데가 있어요. 상주공고는 신문 기사에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영남일보, 대구일보 이건 다 이제 경북 지역에 있는 신문들인데 그쪽에서는 뭐 이미 스타예요, 스타 학교. 그리고 전국적인 신문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어요. 상주공고는 특징이 뭐냐면 작년, 올해는 아직 입시 결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시가 아니지. 그 공무원 시험 결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를 아직 안 나왔고 작년을 경우로 얘기를 하면 공무원이 17명이 합격했어요. 한 학교에서 공무원이 17명이 합격했다. 이런 경우는 없죠. 우리 유한공고에서도 매년 공무원들이 합격이 되고 있죠. 어느 정도 합격되는지 아나요? 그 정도쯤. 그 정도 되면은 플래카드 붙어요, 안 붙어요? 굉장히 잘한 거야. 서울에서는 이게 학교마다 공무원 쪽을 많이 밀어주는 학교가 있어. 대표적으로 서울공고라든가 수도공고, 한양공고 이런 데들은 학교에서 공무원을 되게 많이 푸시해요. 유한공고는 위치가 여기는 서울이니 부천이니? 서울에 여기가 앞에 보니까 경계선이던데? 근데 서울에 속하는 거야? 정문이 서울이야? 학교 아는 여긴데 그러면 서울이 학교인 거야? 이야 그렇구나. 오케이. 그런 학교들과 함께 유한공고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면 서너 명 정도 합격이 되면 상당히 많이 합격시키는 거예요. 한 명도 못하는 학교가 수두룩하니까. 이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걸로 치면
아주 그냥 러프하게 얘기해서 전국에서 서울대학교를 한 명도 못 보내는 대학이 훨씬 많죠. 근데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들도 있잖아. 공무원이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한 학교에서 공무원 3명이 나왔다.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로 따지면 서울대 3명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 똑같은 등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고. 그럼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와, 저 학교는 좋은 학교구나. 학생들이 학교를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은 뭐야? 교복이 이쁜가? 밥이 맛있나?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 인문계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는 진학이 아니라 취업.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경상북도에서만 따져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상주공고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해요. 그래서 그 동네 학생들뿐만 아니라 충남 계룡에서 상주공고로 간 학생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이 많아. 어느 정도냐면 거의 이 학교에서 한 30, 40%는 그 지역 학생들이 아니에요. 이 학교는 기숙사 학교예요. 그래서 기숙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어떤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를 제공받아서 패키지로 그래서 학생들한테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밤에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야. 반복. 인강으로. 서울 와서 공부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꼼짝 못하고 학교에서 공부만 해가지고 공무원 합격한 아이들. 이런 학생들이 많아서 이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로 우뚝 서게 됩니다. 몇 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유한공업고등학교에서 공무원 17명이 합격했다. 난리 납니다. 그러면. 난리 나요. 이런 학교가 없으니까 서울에서.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다. 공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는 일반 공무원들 영어 수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어 선생님이란 뜻이죠. 유튜브에 이승엽을 검색하면 야구 선수가 나옵니다. 한 100만 개 정도 다 야구 선수 이승엽이 나와요. 이승엽의 마지막 홈런, 은퇴식 장면, 이승엽의 결혼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승엽 영어까지 쳐야 돼. 영어 이승엽이라고 치면 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승엽이라고 쳤을 때에 나는 안 나와요. 근데 영어 이승엽을 치면 나는 나오는데 거기에 야구선수 이승엽도 나와. 기분 나쁜 일이지. 어쨌든 거기에 보면 강의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혹시 영어 시험을 보게 된다면 영어 시험을 볼 일이 있으면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내 강의를 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시험을 보는 영어를 가르쳐 주니까 시험 영어예요. 난 항상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영어를 잘하고 싶니? 시험을 합격하고 싶니? 우리 수업은 시험을 합격하는 수업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죠.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올해를 기준으로 2018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저거는 자격 제한이 없어요. 아무나 시험 다 볼 수 있어요. 학력 제한 없고요. 모든 제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무원 시험이 장점이죠. 그래서 모집 인원 대비 경쟁률이 40대 1, 14, 63 저게 이제 평균 내서 모든 직렬 평균 내서 저런데 직렬별로 따지면 100대 1이 넘는 전형이 상당히 많아요. 일반 공무원은. 경찰직 같은 경우에도 우습게 60대 1, 80대 1. 며칠 있으면 이제 12월 초에 경찰 시험 올해 마지막 공무원 시험을 봐요. 거기에서도 경쟁률이 예상컨대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예상컨대 한 70대 1은 넘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공무원 시험이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네. 삼촌이나 형이나 누구들. 보통 공무원 시험 어떻니? 공무원 시험 어떻게 준비하죠? 대학을 나와요. 대학을 나와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러면은 26, 7 되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보통 한 3년 정도 걸려요. 합격하는데. 그러면 최종 합격하는데 28, 30. 실제로 30살이 넘어서 준비하는 학생도 많고 작년에는 최고 나이 많은 학생이 39세였던 학생이 있어요.
회사를 한 10년 정도 다녔는데 회사를 다녀보니 공무원이 근데 그 친구가 나쁜 회사가 아니야. 좋은 회사인데 공무원이 갑이더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공기업의 꽃 핵심 한전에 들어갔어. 한전 좋죠. 엄청 좋아요. 근데 한전에게 갑질하는 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이 공사를 발주를 하고 그거를 한전에서 수주를 하는 거거든. 공무원에서 뭐 한 과장이다. 그러면은 한전에서 과장이 나와서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물론 공무원 과장은 훨씬 급이 높긴 하지만 훨씬 더 높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급이 달라. 갑은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공무원에 그렇게 매달리는 거야,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그래서 50대 1이 넘는 저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고 보통 남자들은 30살 정도 될 때 9급을 달고 합격을 하면 잘한 거예요. 30살 이전에만 합격해도 괜찮아, 공무원은. 정년까지 보장이 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연금이 또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초이스가 있지. 특성화고 고졸 공무원. 자, 여기가 2018년의 경우에 아까 교육청은 5월 시험이라 그랬죠. 5월 달에 전공으로 보는 시험. 모집 인원 서울이랑 경기에서 저 정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경쟁률이 5대 1 정도 됩니다. 이런 공무원 시험이 없어. 10대 1이 안 되는 경쟁률에 공무원 시험. 그리고 과목이 3과목. 일반 공무원은 5과목 시험 봐야 되죠. 영어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가장 학생들이 꽈락을 많이 맞는 제일 망하는 과목이 영어예요. 영어 점수가 안 나와서 힘들어. 영어를 정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데 우리 시험은 3과목이죠. 전공 2개랑 물리 하나. 여기서 영어의 역할을 하는 게 물리예요. 물리가 어려워. 물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이고 그럴 기회도 없었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거니? 둘 다니? 어쨌든 둘 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청 5월 시험, 지역인재는 국어, 영어, 한국사를 보는 시험이니까 저거는 일반 9급이랑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봐. 그래서 9급이랑 같이, 일반 9급이랑 같이 곧 준비해야 돼. 마지막에 시도청. 시도청 시험은 좀 인원을 많이 뽑죠. 서울, 경기. 여러분들은 서울 시험 볼 수 있고요. 집이 경기도면 경기도 시험도 볼 수 있고. 인천이면 인천 시험도 볼 수 있어.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은 올해 경쟁률이 6대 1 정도 됐어요. 이런 시험이 없다라는 거. 경쟁률이 이렇게 낮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서울시 시험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서울시가 다 사람을 많이 뽑기 때문에 서울시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서울시랑 다 비슷해요. 서울시의 경우에 응시 대상 특성화 마이스터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재수생도 가능하다는 뜻이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거주지 제한 없고 조기 입학한 17세, 1, 2월생, 빠른 애들도 고3 때 가능하다. 자, 우리 고3 손 들어봐. 고3. 2, 1. 오케이. 1학년들은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하면 되고 2학년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시험 볼 수 있다는 뜻이고 빠른도 가능하다. 시험 일정. 올해 경우에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필기시험 시험일이 10월 13일. 필기시험 시험일은 10월 13일이었어요. 그 시험이 지난달에 받고 엊그저께 11월 20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필기시험. 그래서 지금 면접을 준비하고 있고 내일 인성검사를 하죠. 11월 24일. 그리고 면접은 12월 18일이에요. 특성화고 학생들은 17일부터 시작되는 것 중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발표는 12월 28일. 이게 최종 발표일이 12월 28일이잖아. 여러분들 내년 연말에 효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야. 부모님들이 합격자 발표 나서 최종 합격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여태까지 속썩여드린 거 한 방에. 물론 아버지 술값은 많이 나가실 거야. 친구들 만나기만 하면. 자랑 중에 최고봉은 자식 자랑이잖아. 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마셔. 내가 낼게. 이게 되는 거지. 그 정도 부담은 한번 드립시다.
시험 과목들 다 알죠? 우리 전기, 기계, 건축의 경우에 물리가 공통이고 다른 과목들이 있고 한 과목당 20문제씩 세 과목을 6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수능 시험이 얼마 전에 봤지? 지난주인가? 수능 시험을 봤지? 수능 시험 되게 어려웠잖아. 이번 서울시 시험은 되게 쉬웠어요. 수능은 불수능이었는데 우리 공무원 특성화 공무원 시험은 불수능이었어. 경력 경쟁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은 되게 쉬웠어요. 그랬는데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한 통째로 다 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수능은 1교시 국어를 보지 2교시 수학을 봐. 3교시 영어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그래서 1교시 국어 시간일 때는 국어만 보면 돼. 그리고 쉬는 시간을 한 20분인가 충분히 가진다고. 그런 다음에 또 수학을 봐요. 이 시험, 우리 시험, 공무원 시험은 안 그래. 통째로 다 봅니다. 한 번에. 60분 딱 주고 60분 동안 알아서 풀으라는 거야. 시간 분배가 굉장히 중요해지지.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2018년 10월 13일 날 봤던 시험에 대한 자료예요. 이게 한 장짜리 자료인데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기계, 올해 서울시에서는 7명을 뽑았어요. 전기 13명, 건축 12명. 그 중에서 접수 인원은 별로 뭐 의미가 없지요. 접수만 하고 응시를 안 한 애들이 많으니까 그냥 내보는 거야. 응시율이 대충 49, 43. 그래서 한 반 정도 시험 본다. 아주 러프하게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선발 인원과 응시율을 나눈 실질 경쟁률은 10대 1이 다 안 되죠. 기계가 8대 1, 전기가 6.8, 건축 7대 1. 7.1대 1이니까 뭐 7대 1이지. 그래서 6, 7, 8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이런 시험이 없다고. 그런데 커트라인을 한번 봅시다. 합격선. 대박. 토목이지. 96.83. 만점이 200점이 아니야. 100점 만점이라고. 100점 만점에서 96.8. 저건 가산점 포함한 점수예요. 3학년들은 가산점 뭔지 알 거고. 가산점이 보통 3.5점이 들어갑니다. 그거 빼도 93.3이죠. 토목은 되게 높았어. 전기 93.5니까 얘는 딱 90점 맞으면 필기시험으로 90점만 맞으면 되겠네. 기계 88, 건축도 88점. 88점이라는 얘기는 실제 시험은 가산점 빼고 85점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10월 시험은 5월이랑 달라. 5월달 교육청 시험은 자 이거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내가 오늘 잘 알아두세요. 5월달 교육청 시험은 일반 9급이랑 같이 봐요. 일반 9급이랑 같은 문제로 같은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성화 학생들끼리만 점수 내가지고 거기서 뽑는다 뿐이지 문제는 시험 문제는 똑같다고. 근데 10월 시험은 특성화고 학생들만 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특성화고 학생들 위주로 만든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5월 시험이 좀 어렵고 기사 수준 정도의 문제도 좀 나오고 10월 시험은 좀 쉬워요. 전체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게 10월 시험. 그러니까 문제가 좀 쉬웠다. 그래서 커트라인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니 이제? 어려운 문제도 해야 돼. 그 한두 문제씩 나오니까. 쉬운 것도 해야 돼. 그래서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를 다 해야 되는 부담이 더 커진 거지. 근데 이 정도 부담은 가져야지. 다른 공무원 이런 시험이 없는데. 2017년, 16년 것들도 같이 정리를 했어요. 2017년 똑같은 이것들을 한 방에 모아보면 16, 17, 18 최근 3개년 선발 인원과 실질 경쟁률과 합격선을 보면 기계는 인원이 늘었다가 줄었죠. 전기는 줄었다 줄었고 건축 줄었고 늘 때가 있고 줄 때가 있어. 인원이 그 인원이 줄고 느는 거에 따라서 합격선이 달라져요. 커트라인 그러겠지. 경쟁률도 그렇고
보통의 경우는 한 해가 좀 많이 뽑으면 그 다음에는 좀 적게 뽑고, 많이 뽑을 때는 경쟁률이 좀 올라가고 그 커트라인도 좀 올라가고, 적게 뽑을 때는 내려가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진행이 돼. 이거는 근데 전체적으로 저렇다 뿐이지 실제로 합격하는 거는 전기의 경우에 올해 13명 뽑았잖아. 실제로 합격하는 거는 합격선이 어떻고 경쟁률이 어떻건 간에 상관없이 상위 13명이다. 당연한 얘기지. 우리는 그 안에 들면 되는 거야. 저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한번 보는 자료일 뿐 저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학교장 추천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이 기준 자격이 안 되면 못해요. 근데 이걸 잘 몰라서 못하는 학생들이 또 많죠. 첫 번째, 선발 예정 직류와 직접 관련된 학과 졸업 또는 예정자. 이 말은 무슨 뜻이니? 이거는 그과 전공자란 뜻이야. 전기 전공한 사람이 건축직 시험을 볼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자기가 전공한 것만 볼 수 있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전문 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 그중 50% 이상 과목에서 성취도가 A. 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쉽게 풀어봅시다. 전공은 평균 B. 오케이? 평균이 B야. C가 하나 있으면 A가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평균 B. 그리고 그 중에서 절반은 A. You got it? 그 다음에 보통 교과의 평균 석차 비율이 50% 이내이거나 석차 등급 4.5. 이건 무슨 뜻이니? 비전공, 전공 이외 다른 교과에서 적어도 반은 돼야 된다 이 얘기야. 그 정도도 안 되면 공무원 시험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지. 공무원 하는데 적어도 그 정도 점수는 돼야지. 절반도 안 되는 학생은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그런 뜻이야. 두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랑은 뭐 큰 관계는 없는, 세 번째 얘기는 여러분들이랑은 큰 관계 없는 얘기고, 성취 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이거는 주로 졸업한 지 오래된 선배들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다 성취 평가제 적용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계 없어요. 마지막으로 고졸자의 개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돼. 또는 예정, 고3. 아까 얘기했지? 빠름까지 가능하다고. 그런데 대학을 가면 안 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대학을 갔더라도 중퇴를 해서 퇴학 처분이 되면 돼요. 근데 대학을 간 상태로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뜻이지. 왜냐하면 이건 고졸자끼리만 경쟁하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대학을 갔더라도 중퇴를 해야 돼요. 대학을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뭐 알겠지만 공무원에 합격을 하고 나면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작년에는 14개 학교에서 재직자 전형을 했고 올해는 21개 대학에서 했어. 내년에는 35개가 될 예정이에요. 그 학교들에는 상당히 좋은 학교들이 포함되어 있어. 경희대, 중앙대,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는 인서울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대학 갈 수 있죠. 수시에서 특성화고 전형이 있으니까 갈 수 있는데 그때 갈 수 있는 대학들보다도 사회적으로 더 평가가 좋은 대학들이 많이 들어있다. 올해는 21개, 내년에는 35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 재직자 전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남학생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남학생이 좀 더 꿀이거든. 공무원에 합격합니다. 고3 때 최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해 보자. 고3 때 공무원에 합격해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9급 공무원이 돼. 1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요. 그리고 군대를 갑니다. 2년 동안 군대를 갔다 와요. 군대 기간은 경력에 포함이 돼요. 그죠? 호봉도 올라가죠? 남자들은 꿀이야. 그러니까 군대를 가는 것도 괜찮은 거야. 그렇게 해서 제대를 하고 나면 경력 3년이 돼. 경력 3년이 된 사람은 재직자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학에. 재직자 전형은 어떻게 그럼 학생을 뽑느냐? 수능 시험 안 봅니다. 서류 100%예요. 서류 100%. 서류만 보고 100% 학생을 선발한다는 뜻이야. 대학에서. 근데 그 서류를 볼 때
서류를 볼 때 어떻게 재직했느냐, 재직자 전형이니까 어떻게 재직했느냐가 중요한데 공무원은 거의 프리패스예요. 일반 중소기업이면 설명을 구구절절 해야 되잖아. 어디에 위치한 어느 회사에서 뭐 하는 회사고 뭐 금형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나는 뭐 무슨 일을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를 쭉 써야 되는데 공무원은 그게 필요 없잖아. 서울시 교육청 무슨 과 뭐뭐뭐 근무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 한 줄. 공무원이 1순위예요. 거의 합격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을 갈 수 있어요. 똑같은 졸업장을 줍니다. 자, 그래요. 나중에 대학도 갈 수 있다는 얘기고 남자들 장가도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격증에 관련된 가산점을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공통 적용 자격증 가산비. 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마 1%는 받기 힘들 거야. 0.5%. 그 위쪽 거보다는 워드 프로세서 또는 커말. 커말 2급이 0.5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건 커말 1급인데 커말 1급은 지옥이라는 얘기가 있죠. 쉽지 않아요. 그 밑에 기술직 자격증 여기가 이제 크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는 여러분 힘들어요. 자격이 안 돼. 여기에 졸업한 지 오래된 학생들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은 힘들어. 3% 기능사는 따야 돼. 반드시 자기 해당하는 전공의 기능사는 있어야 됩니다. 저게 3%야. 그래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위에 거 하나 밑에 거 하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기능사 하나랑 커말 2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3.5점 3.5의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내가 건축가야. 시험을 봤어요. 물리 80점, 건축 계획 80점, 건축 구조 80점. 그래서 세 과목 평균 몇 점? 80점. 그런데 내가 이 자격증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평균 점수가 83.5가 되는 거야. 각 과목당 3.5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총 합쳐서 10점가량 올라가는 거지. 두 문제를 더 맞은 거랑 같은 효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과정 준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저 자격증을 따야 돼요. 2학년 때 꼭 따야 됩니다. 3학년 때까지. 서울시 지방공무원 작년 면접할 때 그럼 어떤 얘기들이 하느냐. 면접은 뭐 성실하게 열심히 가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시험 보는 거랑 똑같아. 상당히 어려워. 면접에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 이번 시험도 각 과별로 한 2명에서 3명 정도씩 더 뽑았어요. 1차 필기에서. 그리고 면접을 해서 그 중에서 잘하는 애들을 골라내겠다는 뜻이지. 작년에 경기도 성남에서는 전기직 1명을 뽑았는데 커트라인이 81점이었어. 근데 88점인 학생이랑 81점인 학생 2명이 붙었어. 1명을 뽑는데 88점 학생이랑 81점 학생 둘을 붙여줬어. 그 커트라인은 81점인 거야. 그랬는데 작년은 문제가 어려웠거든. 그랬는데 81점이 붙고 88점이 떨어졌어. 면접에서. 최종 합격은 81점이 됐어요. 면접을 얘가 굉장히 잘했다는 뜻이지. 면접에서 똑바로 제대로 해야 돼. 성실하게 열심히 진지하게 이게 아니라고. 자, 여기서 내가 하나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면접을 하면 대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대답하는 게 면접이니? 아니잖아. 시험도 마찬가지. 니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쓰는 게 시험이야? 아니잖아. 출제위원이, 면접위원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주는 게 면접이잖아. 그게 훈련이 필요하거든. 여러분들 지금 아무나 불러서 야 이거 나와봐. 여기서 너희들 한 3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무 얘기나 해봐 라고 하면 떨지 않고 뭐 잘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니? 여러분 그 교실에서 학급에서 발표 수업 같은 거 하잖아. 그럼 열심히 외워가죠. 외워간 게 앞에 나가면 하얗게 다 까먹어지는 경험들 해봤지. 쉽지 않아. 남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런데 면접은 그거를 이겨서 면접관들 앞에서면 얼마나 떨리겠니? 지금 아까 서울 뭐 7명 뽑았다.
전기의 경우 7명을 뽑았어. 13명을 뽑았어. 그 13명을 뽑아야 되는데 15명이 면접을 보고 있단 말이야. 이게 2명은 떨어진다고. 그게 내가 되지 않을까. 누구나 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한다고. 그때 덜덜덜덜덜 떨면서 면접관한테 이렇게 떨면서 얘기하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겠지. 평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베스트 100%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한 그래도 90%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뭘 물어봤어. 뭐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어버버 거리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빠르게 인정하고 그 다음 질문을 제대로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앞에서 막혔다고 뒤에서 계속 막혀가면 그럼 떨어지는 거잖아. 그게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잘하려면 연수과 훈련이 필요하잖아. 똑같아요. 면접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들이 있어요. 서울의 경우에는 5분 스피치라는 게 있어. 그래서 5분 동안 자기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를 줍니다. 시험 당일날, 시험장에서. 그럼 그거를 보고 내가 할 말을 조리 있게 정확하게 핵심적인 거는 그거예요. 사실은 면접 말을 한다는 것은 핵심만 간결하게 두 갈씩으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그런 것들을 연수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청, 서울시청에 대한 이야기였고,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봅시다. 서울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는 10월달 서울시 시청에 대한 얘기고,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청에 합격이 되면 교육청 산하 부서들 보통 이제 학교들이나 그런 쪽으로 가겠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관리, 감독하는 일이니까 학교에 있는 시설들이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들을 합니다. 거의 다 같아요. 시험 날짜는 다르죠. 시험 날짜는 5월 달에 봅니다. 올해는 5월 19일 날 봤어요. 5월 19일. 응시 자격. 역시 마찬가지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돼. 다른 거 다 똑같아요. 서울시랑. 단 하나 다른 것은 직렬별 학교당 3명. 이거는 인원수 제한이 있어요. TO가 있어요. 한 학교에 한 과에서 한 과가 아니지 한 직렬 기계 아까 나왔던 기계, 전기, 건축 각각 3명씩까지만 추천서를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교마다 좀 다른데 이 시험은 재학생들에게만 써주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재학생 2명, 졸업생 1명에게 써주는 경우도 있고 졸업생 성적이 상당히 좋다. 내신 성적이. 그러면은 졸업생이 2명까지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시험 과목 똑같아요. 올해 교육청의 경우에 서울시랑 비슷합니다. 선발 인원이 좀 적죠? 건축만 많아요. 건축직 학생들에게 희소식. 건축직은 토목직이랑 같이 항상 사람들이 많아. 항상 많이 뽑아요. 거의. 그래서 선발 인원과 응시율, 경쟁률, 합격선은 뭐 90점 넘죠? 건축은 많이 뽑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 그래서 경쟁률도 낮고 1.8대 1. 내가 보기에 대한민국에 이런 공무원 시험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경쟁률 1.8대 1. 둘 중에 한 명 붙는 거야. 합격선, 커트라인 63점. 대박. 공무원 시험은 어떤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내려가면 꽈락이라 그래서 무조건 떨어지죠. 그리고 전체 점수가 평균 60이 안 되면 또 무조건 떨어져요. 내가 보기엔 이것도 아마 역사상 전후무후하지 않을까. 63점 커트. 그러니까 60점이 안 되면 떨어지거든. 아마 그때 또 60점 안 되는 애들을 다 빼고 나면 저거 아닐까 싶어. 그래서 올해 교육청 건축은 개꿀이었다. 이거는 원서만 넣고 자격만 되고 시험만 가서 보면 거의 되지 않을까.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야 건축과는 좋겠다. 토목도 거의 좀 비슷했어. 자, 그 다음에 공무원에서는 이제 마지막 국가직, 지역인재. 얘는 시험이 8월 18일이었어요.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9급이랑 일반 9급이랑 같은 시험, 같은 걸 봅니다. 이거는 응시 자격이 선발 인원 뭐 이렇게 있고 자격이고 똑같아요. 평균 B, 전문 교과 평균 B, 그 중에서 절반은 A, 그리고
조금 이제 까다로운 게 석차 등급이 3.0 또는 상위 30%. 다른 시험들은 50%였지. 얘는 30%.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게 학과별 3에서 4명, 그리고 학교에서 전체 7명. 한 학교에서 7명까지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건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전공 실력이 좀 없다. 근데 전체 30%가, 그럴 리는 없구나. 전공도 잘하고 전체도 잘하고, 근데 나는 국어랑 영어를 잘한다. 국어랑 영어 공부하는데 거부감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국가직 지역인재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냐? 국가직 지역인재는 커트라인을 발표하지 않아요. 그래서 몰라요. 하지만 경쟁률은 있어. 경쟁률이 올해 5대1에서 6대1이었어요. 항상 그 정도. 항상. 경쟁률이 낮아요. 그래서 영어, 국어, 한국사에 관심이 있고 해볼만 하다 싶은 사람들은 국가직 지역인재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지방직 시험도 보고 국가직 시험도 보면 되잖아. 근데 사실 그거는 쉽지 않아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특성화 고는 아닌데 일반인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시험 한 가지를 더 소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정직 공무원이에요. 우정직 구급 계리직 공무원. 이건 뭐냐면 우체국에서 일하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우체국에 가면은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 그분들을 뽑는, 그런 분들을 뽑는 시험인데 이것도 우리 특성화고 시험이랑 마찬가지로 3과목만 봅니다. 영어 시험 없이.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렇게 시험이 될 것이고 18세 이상 학력 및 경력 제한 없고요. 올해는 이제 이렇게 뽑았고 시험 과목이 한국사, 그리고 우편 및 금융상식, 컴퓨터 일반. 여기서 한국사 시험 문제의 20문제 중에 2문제가 한자 문제가 나와요. 한자. 우편 및 금융상식 20문제 중에 2문제가 기초 영어가 나와요. 영어 2문제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컴퓨터 일반인데 이 시험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는 컴퓨터 일반이 제일 어려워요. 커뮤를 제일 어려워하고, 그리고 우편 및 금융상식은 공고들은 좀 어려워하는데 상고들에서는 요거 배우는 과목이거든. 그래서 상고들에서는 좀 할 수 있고, 여학생들한테도 괜찮아. 여학생들이 우정직 계리 요것도 괜찮아요. 시험 과목이 3과목밖에 안 돼서 같이 소개를 한 겁니다. 자, 공무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이제 공기업,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여기는 좀 짧아요. 그러니까 거의 끝나가. 좀만 힘냅시다. 공기업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구미전자공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 여기도 경북에 있죠? 상주도 그렇고. 구미전자공고라는 데가 있어. 구미전자공고는 전국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교로 매스컴을 엄청 많이 탔죠. 알죠? 들어봤지? 98.1%. 이게 2018년 9월 19일 올해 9월달 전자신문 기사에서 발표한 거예요. 2018년 신입생이 경북 구미 지역에서 60%, 타 시도에서 40% 정도가 들어왔다는 얘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취업률이 높으니까. 너도 나도 다 이 학교를 보내는 거야. 2018년 졸업생, 올해 2월에 졸업한 학생들, 대기업에 105명이 가서 39.3%, 40%가 갔네요. 잘하고 이제. 자, 우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이어서 합시다. 원래 너무너무 졸렸던 게 이 수업 끝나는 종이 울리면 돌아오잖아. 그럼 지금부터 잠깐 돌아오겠지, 정신이. 공기업에도 많이 들어갔죠. 5년 동안, 최근 5년간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7, 98% 막 이래요. 그래서 공기업을 많이 보내는 학교. 이 학교는 아까 상주공고는 공무원 쪽, 여기 구미공고는 공기업 쪽으로,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해서 회사 쪽으로 많이 보내는 그런 학교지. 그러니까 이런 학교가 되면
전국에서 이 학교로 모여드는 거야.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그래서 이 학교는 1년에 입학 설명회를 여러 번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입학 설명회 한 번 할 때마다 막 500명씩 온대, 전국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면 유한공고에 들어오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거지. 대기표 받아가며 뒷돈 막 주고면서 혹시 아는 사람 줄이나 연이 있나 우리 애를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학교를 명문으로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하면 되는 거지. 자, 공기업들은 이런 데가 있죠. 뭐 한전, 뭐 공항, 발전, 기타 등등.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공기업 중에서 이제 원탑 한국전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한국전력은 올해 고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뽑았어요. 사무, 전기, ICT 이렇게 뽑았죠. 그래서 전국권이 있고 뭐 강원, 충청권 등등이 있어요. 자격 요건이 올해부터 좀 바뀌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기능사. 그래서 전기 쪽 분야에서는 전기 기능사를 반드시 따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점차적으로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올해 하는 학생들은 기능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2년 후에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야 돼. 합격을 했어도. 안 그러면 합격이 취소된다. 한전은 이렇게 됩니다. 한전은 또 절차도 복잡하기로 유명하지.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NCS 100%예요. NCS만 봐. 근데 한전은 서류 전형 100점, NCS 100점, 직무 면접, 전공 물어보는 면접 100점에 또 능력 검사 50점, 그 다음에 경영진 면접 100점 해가지고 단계별로 처음에 10배, 20배까지 뽑았다가 점점 줄여나가요. 하나씩 할 때마다. 굉장히 까다롭게 뽑아요. 그래서 제일 어렵죠, 한전이. 그러면 주요 전형별 세부 평가 요소가 밑에 나와 있는데 직무능력 검사에서 무엇을 보느냐?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NCS죠. NCS. 말 많이 들어봤죠? NCS? NCS. NCS가 뭐니?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럼 뭐겠어? 영어로. NCS가 영어로 뭐겠니? 또 영어 오늘 나오네. 영어. 내셔널. C는 뭐야? 캐리어? 비슷해. 캐리어랑 비슷해. 커리어? 커리어랑 캐리어가 뭐가 틀린데? 캐리어는 이거 짐가방? 컴퍼니? 스탠다드? 이거 좀 어려운 단어예요. 컴피턴스라고. 능력이라는 뜻이야. 능력. S는 뭐겠니? 그렇지. 스탠다드.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시험인데 이게 히스토리가 좀 있어. 그래서 여담으로 뒷얘기를 좀 하자면 이거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2014년에. 그래서 2015년부터 이걸 하려고 이제 이론적인 기반을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내기 시작합니다. 2016년에 과도기형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제 탄핵 정국이 그래서 그 전 정부에서 NCS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거든. 그래서 이거 계속 할지 말지. 왜냐하면 NCS 문제를 문제를 만드는 게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보통 문제를 만드는 거에 비해서 얘가 한 서너 배 정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 이제 뭐 대학 교수나 전문가들한테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 그때 보통 다른 문제들은 그냥 옛날에 했던 직무검사 이런 문제들은 하나 만드는데 10,000원 줬다면 물론 이거보다 훨씬 비싸.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 칩시다. 1,000원 줬다면 NCS 문제를 하나 만들려면은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과도기형으로 좀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정부가 바뀌었는데 새 정부에서 NCS를 계속 하겠다라고 했더니 부랴부랴 완전 도입을 2017년부터 합니다. 근데 NCS라는 개념이 별로 문제가 많이 만들어지고 지금 개념이 잡혀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 전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PSET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5급, 7급 공무원 시험 보는데 필요한 시험인데 그 피셋형 문제들이 주를 이루지.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NCS형 문제가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았어요. NCS는 총 10가지 영역이 있죠. 상위 능력 왼쪽에 있는 10가지 영역이 쉽게 말해서 NCS는 10과목인 거야. 10과목. 문제 해결 능력, 의사 소통 능력, 수리 능력 이 세 가지가 거의 모든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80% 이상 나오는 세계 영역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기업이나 공사 준비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NCS를 해야 되겠고 알고 있겠지. 그러면 어떤 거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문제들이 어려운가요? 뭘 많이 틀리나요? 아마도 문제 해결, 의사소통, 수리일 거라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일 많이 꼽는 게 수리와 문제 해결이거든. 그게 제일 많이 나와.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상위 3가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해, 자원관리, 정보 요 능력들이 50% 이상 3개가. 나머지는 조금 적게 나와요. 밑에 하나가 잘렸는데 그건 뭐 그다지 많이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NCS를 준비하고 공부할 때에는 어떤 게 중요하고 요즘에는 10가지 영역 전부 다 낸다라고 하고 이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은 이것들 중에서 내겠다. 아까 한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어졌잖아. 밑에 저런 영역들에서 내겠다라고 줬죠. 사무 전개 ICT에 대해서. 근데 그것들 중에서 여기 상위 6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저쪽에 공부를 집중해서 하면 되겠다. 한국전력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등포에 김기남 학원이 있어요. 우리 유캠퍼스는 컨설팅을 하는 컨설팅 전문 업체고 학원이 있어요. 이 학원에서 실강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고졸 공무원들에 대한 수업을 11월 지금부터 시작을 했어요. 내년 3월까지 이론하고 5월까지 문제풀이해서 5월 시험 봅니다. 그리고 6, 7, 8월 심화 이론 들어가고 10월, 9월, 10월 문제풀이해서 10월 시험 보죠. 여기가 실제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특성화고 공기업에 대해서는 NCS 수업을 하는데 월요일이랑 금요일 날 합니다. 여기 NCS 수업은 다른 곳이랑 좀 달라요. 월요일이랑 금요일 5시부터 6시까지 매번 시험을 봐요. 모의고사를 봐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채점하고 결과 분석하고 개인 성적표 내주고 문항별 정답률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같이 시험 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 그래서 문항별 정답률이 낮은 항목부터 낮은 문제부터 수업을 해요. 1번부터 차례대로 수업하지 않아요. 많이 틀린 걸 수업 먼저 한다는 얘기지. 내가 틀린 게 뭔지 내가 성적표를 가지고 수업을 하다. 그러니까 좀 더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겠죠. 여기가 많을 때는 학생이 한 70명, 80명까지 갔어. 근데 지금 확 줄어들어가지고 저번 시간에 보니까 8명인가 있던데? 애들이 다, 이거는 이제 고졸이랑 대졸 다 합쳐서. NCS는 똑같은 시험이니까. 뭐 고졸이라고 다른 시험 보는 게 아니거든. 다 합쳐서 한 인원이 확 줄었어요. 왜 그랬게? 왜 인원이 이렇게 막 줄었을까? 한두 달 만에. 10월 달에 시험들이 굉장히 많았죠. 9월, 10월, 11월. 전부 다 합격해서 다 면접 특강반에 가 있는 거야. NCS 수업반에서 나가서. 우리 선생님이 괜찮아요. 보통 뭐 국어 선생님이 언어하고 수학 선생님이 수리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김기남 학원에서는 NC에서 이것만 하는 분이 수업을 하시죠. 자, 전체적으로 기본반, 공무원 기본반이랑 NCS반에 대한 수업 일정은 이래요. 그래서 기계직은 월요일, 수요일 날 전공하고 전기는 화요일, 수요일 날 전공하고 건축은 화요일, 수요일 날 그리고 공통 물리는 목요일 날 합니다. 유캠퍼스 또는 김기남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3학년 학생들은 올해 시험을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내년에 재수생, 졸업생들이 재수할 때
올해 시험을 봤는데 한 75점 정도는 맞았다. 그런 학생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심화반을 시작합니다. 전기랑 기계는 지금 바로 시작할 거예요. 12월 3일부터. 심화반은 낮에 진행돼요. 낮에. 그래서 전기는 화수에 2시부터, 기계는 월요일에 오전과 오후에. 심화반은 심화이론과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요. 내년 5월 교육청에 바로 합격할 수 있도록. 물리 수업은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인데 잘못 나왔네요. 금요일 날이고 일요일 날 한 번 더 스터디 지도랍니다. 그래서 이 반은 심화반이에요. 심화반. 그래서 올해 시험 봤던 학생들, 재수생들. 보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학생들의 합격률이 30% 이하로 내려갑니다. 재수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지. 3대 7, 재학생, 고3이 3, 재수생이 7. 대학 입시랑 비슷해. 대학 입시도 수능 봐서 가는 정시는 재수생 강세잖아.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도 과목이 3개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랫동안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맞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재수생들이 점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랑 공기업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들을 받아줄게요. 그리고 내가 오늘 명함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명함을 받을 사람들은 일단 끝나고 나갈 때 명함을 받을. 일단 질문을 받아봅시다. 질문 아무거나 좋아요. 오케이. 공기업이 아니고 공무원. 공무원 시험이 커트라인이 93점이라고 치고 이제 7명을 뽑는데 6명만 넘고 나머지는 다 커트라인을 풀고 붙어놓으니까 6명만 붙는 거예요. 그 커트라인이 정해지는 것은 상위 7명을 뽑으면 7명, 그 다음에 2명을 더 뽑으면 8등, 9등까지의 점수, 9등 점수가 커트라인이야.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인원을 정한 게 아니라 인원수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정해지는 거지. 이해됐니? 네. 또 다른 질문? 뭐 자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사람? 아니야? 다른 질문 없나요? 자, 그래, 여기. 가산점에서 통해서는 그냥 IT 같은 건 전혀 쓸모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저게 나와 있는 것만 해당돼. 또 잠깐만. 공무원에 한국사 자격증도 가산점에서 들어가 있고. 아까 표에 나와 있는 거 외에는 없다고. 저것만 된다고. 아까 표에 나와 있던 가산점은 이것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또 다른 질문? NCS 강의, 인터넷 강의 추천을 인터넷 강의는 그것도 개취예요. 그래서 싼 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검색해보면 싼 강의들이 있어. 비싼 강의 좋아도 비싸도 좀 좋은 걸 원한다. 그러면은 그런 강의도 있고, 가격대가 다르고 선생님이 말하는 스타일, 설명하는 스타일도 그건 개인마다 다르겠지. 그래서 추천해 줄 거가 따로 정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검색해보면은 나오겠지. 근데 너무 싸구려에만 집착하지는 말라고.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다 들어요. 그냥 거저되지 않아. 옛날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공부하고 이런 시대는 지났잖아. 정보도 없고 내가 하는 방법이 맞다고 확신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돈과 시간과 노력을 다 들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공업이랑 공업 수학의 기초 이런 것도 전공 교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업 수학의 기초? 그건 아닐 거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기계나 전기나 그런 쪽 있지? 그런 것들. 또 다른 질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럴 때 물어보세요. 오케이. NCS에서 기술직이랑 사무직?
NCS는 시험이고 기술직이랑 사무직은 일하는 그 저긴데. 내가 질문을 이해를 못했는데 좀 다시 한번 물어봐 줄래? 그러니까 NCS를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기술직 책도 있고 사무직 책도 막 오케이. NCS 시험 자체는 다 똑같아요. 기술직이건 사무직이건 다 똑같고 기술직이 보는 NCS가 따로 있고 사무직이 보는 NCS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데 책 이름을 그냥 그렇게 만든 것 뿐일 거야. 그리고 NCS는 아까 말했던 10가지 영역에서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어떻게 골라서 내느냐 이고 아까 봤던 것처럼 주로 많이 나는 문제들은 따로 있다. 그리고 NCS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여러분들 NCS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 NCS의 가장 핵심을 한마디로 딱 찍어서 말하면 뭐라고 말하고 싶니? NCS를 준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 시간이라고.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 저 문제 야 NCS 100점 맞을 거야? 맞을 수나 있어? 불가능합니다. NCS를 다 맞을 수가 없어요. 내가 봐도 내가 예전에 NCS 수업을 좀 해봤는데 이건 도저히 프로라고 낸 문제가 아니야. 시간 내. 그러면 NCS는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가 아까 저기서 학원에서 수업하는 방식을 얘기했지. 다 같이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시험을 다 보고 전부 다 걷어서 OMR 처리를 쫙 성적 매겨가지고 문항별 정답률을 내. 그 정답률 가지고 역순으로 정답률이 낮은 것부터 설명한다, 수업한다 그랬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문제를 풀어야지. 정답률이 높은 것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래야 많이 맞을 거 아니야. 그럼 관건이 뭐니? 어떤 문제가 정답률이 높을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지. 그거를 찾는 게 NCS 시험 보는데 제일 중요한 관건이야. 다시 말해서 좀 쉽게 말하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는 건드리지도 말자 라는 판단, 이거는 해볼만 하겠다, 그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괜히 어려운 문제 붙잡고 한 문제 가지고 5분씩 끌어. 그건 맞아도 출혈이 심한 거야. 버릴 거는 버리고 걸러낼 건 걸러내고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거, 그게 NCS를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풀고 이해하고 맞고 그거 아니라 너네 NCS를 잘하고 싶어? 합격을 하고 싶어?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라니까. 시험을 보는 공부는 다르다고. NCS 문제를 열심히 굉장히 잘 풀어요. 항상 보면은 모르는 거 물어보면 다 질문 대답해줘. 근데 그 학생은 매번 시험에서 떨어져. 왜 그러니? 시험을 보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시험에 합격하는 공부를. NCS 문제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시간도 많이 걸려. 그런 거는 시험장에서 빼야지. 버려야지. 찍어야지. 모든 시험은 다 마찬가지라고.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잖아. 영어를 잘하고 싶어? 그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노력도 많이 들어. 하지만 시험을 붙고 싶어? 그거는 6개월, 1년 만에 돼. NCS 마찬가지. 여러분들 NCS는 시간 싸움이고 모든 시험이 다 그렇죠. 시간 싸움이에요. NCS는 한 70점, 75점 정도 맞으면 웬만한 시험 거의 합격입니다. 웬만한 NCS는. 그러면 3분의 1은 틀려도 된다는 뜻이잖아. 3분의 2만 맞으면 얼마나 여유가 생겨. 100점 맞을 게 아니잖아. 모든 문제를 순서대로 다 풀어야 돼? 아니잖아요. 슥 보고서는 먼저 해볼 만한 것들 먼저, 만만한 애들 먼저 골라서 만만한 놈만 골라 패는 그 연습을 해야지. 그 훈련이 NCS에도 중요하다. 어떤 직렬이건 어떤 시험이건 어떤 회사건 상관없이. 그게 NCS의 핵심이죠. 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없어? 자, 없으면 그러면 마치도록 합시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